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작물과 땅이 좋아하는 특별한 퇴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드나들며 가꾸던 주말 농장 텃밭 가꾸기도 지금은 농한기라 텃밭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농한기에는 도시농부님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십니까? 내년 봄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계십니까? 도시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농한기인 겨울철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 공부하기와 거름 만들기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텃밭 농사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공부를 해야 실패를 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해도 공부는 계속해야 합니다. 10평, 20평 작은 텃밭 농사를 짓는데 무슨 공부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텃밭 농사일수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텃밭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수천, 수만 평의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더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텃밭 농사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입니다. 텃밭 농사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텃밭 농사하면서 건강도 얻기 때문입니다. 텃밭 농사가 잘 되면 행복하고 반대로 실패하면 시리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새해에도 텃밭 농사를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농한기에 공부를 많이 하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농사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을 비롯해서 다른 농사 채널을 통해서 농사 기술과 정보를 얻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 계획과 작물에 따라 어떻게 가꾸어야 병 없이 잘 가꿀 수 있는지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도시농사만 25년 이상 지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가 짓는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정확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인 그릇 만들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 공부를 강조하려다 보니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릇 만들기를 소개하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농사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없이는 따라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그릇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퇴비와 화학비료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작물을 남보다 잘 지어보겠다는 열망과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소개하는 방법을 권해봅니다. 이런 그릇을 만들어 쓰면 일단 땅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좋아하고 농작물을 병 없이 튼튼하게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 농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병을 스스로 이겨내면서 잘 자랍니다. 시청자들 중엔 제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묻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농작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오랜 경험과 기술, 좋은 땅, 좋은 그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그름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일명 보약그름입니다. 올 봄에 이 그름을 보약그름 만들기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옥상 농사를 지을 때부터 이 그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화학비료는 전혀 쓰지 않고 보약그름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시 옥상 작은 공간에서 갖가지 농작물을 얼마나 알차게 가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확인하시려면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옥상 텃밭 그리고 옥상 텃밭 가꾸기란 두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약그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톱밥과 건강원에서 나오는 한약 찌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약 찌꺼기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소를 가까이 없기 때문에 톱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즘 비교적 구하기 쉬운 깻묵과 가축분 퇴비로 만드는 특수 그릇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축분 퇴비는 미숙분 퇴비로서 가스를 증발시키지 않으면 가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깻묵과 퇴비를 혼합해서 4개월 이상 발효시키면 가스는 증발하고 작물들이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이 증식하여서 특별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릇은 그 깻묵과 퇴비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 그릇입니다. 첨가물은 바로 낙엽입니다. 산에서 낙엽 썩은 것을 부엽토라고 합니다. 오늘 첨가하는 것은 부엽토가 아닌 일반 낙엽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재료는 3가지가 필요한데, 아니 4가지군요. 깻묵, 가축분 퇴비, 그리고 낙엽과 물입니다. 낙엽은 가을에 구하기가 쉽습니다.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청소하는 분들이나 공원 관리하는 분들에게 부탁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텃밭 옆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 관리하는 분께 부탁을 드렸더니 모아주셔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일단 깻묵은 잘게 부수어야 합니다. 꼭 잘게 부수지 않아도 되지만은 낙엽과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잘게 부수면 좋습니다. 낙엽을 밑에 깔고 밟고 난 다음 물을 충분히 붓습니다. 그래야만 빨리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깻묵과 퇴비를 깔고 다시 낙엽을 깔고 깻묵과 퇴비를 까는 순서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많이 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 물을 충분히 붓지 못했다면은 비를 몇 번 맞추면은 물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이 섞였다면은 더 이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주면 잘 섞게 됩니다. 계속 비를 맞추게 되면은 썩어서 그런 물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퇴비는 새 땅에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흙을 메꾼 땅이나 산을 개간한 새 땅에 넣게 되면 좋습니다. 저희 밭은 흙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던 땅이라 작은 자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땅이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그릇을 넉넉하게 넣기 위해서 많은 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구하기가 쉬워서 낙엽으로 만들지만은 여름에 풀을 깎아서 풀이 많이 나옵니다. 풀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풀 같은 경우에 잘 썩기 때문에 다른 건 넣지 않고 풀만 썩혀도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런 유기농 거름을 땅에 많이 넣게 되면 땅이 삭으면서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이 좋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름으로 농작물을 가꾸면은 농작물이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계속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면은 이런 퇴비를 많이 넣게 되면은 땅이 좋아져서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깻묵과 퇴비 그리고 낙엽으로 낙엽 퇴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농사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그릇도 많이 만들어서 준비하시면은 내년 여러분의 텃밭이 대박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